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9일 제 S&P 500 투자일지 만드는 날인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요즘 돌아가는 거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급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사실 IMF 그 당시에 저희가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서민들에게 혹독한 그런 시절이었는지를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IMF가 올 것 같은 징조다 뭐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정부에서 IMF를 발생시킨 주범이 국민이었다. 국민들의 사치, 과소비, 해외여행, 뭐 외산품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 핑계를 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이 대자비 약간 기시감이 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목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는 환율도 오르고 S&P도 오르는 바람에 목표 달성률이 저번 주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를 또 다시 볼 수가 있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서학개미가 맞습니다. 집까지 팔아가지고 전 재산 미국에다 투자를 하고 있죠. 이번에 환율이 1400 후반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이유가 환율 붕괴 오적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참 웃기죠. 일단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 그리고 국민연금 당연히 해외에서 안전자산에다가 투자하고 수익률 높은 이런 AI,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데 투자해야지 우리의 소중한 국민연금이 수익률도 높아지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 테니까 이 국민연금 이렇게 해외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서학개미 제가 여기에 속하죠. 1963억 달러 한 200조, 30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렇게 환율 붕괴 오적 중에 하나로 되었고요. 수출 기업 회사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돈, 달러, 트럼프 우리한테 뜯어가는 돈 뭐 이렇게 해서 붕괴 오적이라는 웃기는 말이 생겼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또 이런 말도 이제 했죠. 고환율이 서학개미 탓이고 뭐지? 그 주식 해외 주식 양도세를 올리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 해가지고 저도 딱 뭐 이런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비슷한 심정인데 환율 관리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뭐 한국은행과 함께 그거를 개미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는 저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투자 전 하고 있지 않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세금 올리고 허가받고 이제 사게끔 만들어 버렸고 하여튼 세금으로 좀 모든 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또 이제 도마에 올랐죠. 이렇게 처음에 임용될 때 이런 청문회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학비가 자녀분이 3명인데 1인당 7만 불, 8만 불, 뭐 1억 가까이 한다는 것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분이 아마 하버드에서 공부하셨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창용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세 자녀의 등록금 학비로 20억을 지출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 세 자녀는 참 이게 좋은 아버지 만나가지고 참 우수한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필리핀의 마닐라 국제학교, 그리고 미국 보스턴 월러틸 예술학교, 뭐 제임스 스쿨, 시카고 예술대, 라이스대, 미들버리대 이런 데로 갔나 봐요. 이런데 기숙사비 내느라고 20억을 지출했다 했을 것이다. 이창용 총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미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그래서 미국에 머무르면서 우수한 또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용 20억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했다고 하는데 좀 내로남불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이창용 총재와 함께 금리를 결정하는 장용성 금융통화위원 서울대 교수시더라고요. 경제학과 교수신데 이분은 미국 주식으로 41.7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워낙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자산이 총 103억 원 정도 되는데 미국 주식으로 42억 원, 예금으로 현금 42억 원. 아마 이거 뭐 거의 예수금이라고 봐야겠죠. 좀 이제
미국 주식도 사서 투자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는 뭐 실거주인 것 같아요. 20억 2천만 원짜리 이렇게 분당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 있었고, 재산이 그래서 이분도 미국 주식에 잘 투자를 해가지고 78억 수준에서 100억을 넘겼다. 24억 원 가까이. 그 비결이 미국 주식 장기 투자다. 네, 똑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을 보유해가지고 장기 투자로, 네, 이렇게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이렇게 생겼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다 생각하는데, 제가 97년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네, 뭐 한 5학년 이때쯤인데 정말 가혹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식으로 신문, 일간지를 매일매일 배달해 주는 걸 보셨는데, 저도 뭐 신문을 읽을 나이는 아니어가지고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텔레비, 뭐 KBS 뉴스나 이런 데서 한국 경제 문제 없다, 뭐 이게 보면 날짜가 97년 9월 18일 IMF 전날 이런 거거든요.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했는데 터졌죠. 이런 식으로. 근데 터진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한편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근검절약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합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싼 외국 상품을 사는데 재미를 들려서 나라의 돈이 많이 이제 해외로 새어나가는 바람에, 네, IMF가 터졌다. 금모으기 운동을 하게 되는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은 죄를 뭐 금모으기로 죗값을 치렀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요즘 세상에 제미나이, 챗GPT, 콜로디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AI들이 모든 많은 데이터,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AI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부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IMF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30년 정도 흘렀잖아요. 객관적인 근본 원인이 이제 다 밝혀졌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당시 국민들이 과소비나 해외여행을 했던 것이 IMF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미나이는 심사숙고, 리즈닝 기능 사용해가지고 절대 그게 원인이 아니다. 진짜 근본 원인 세 가지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 은행 빚으로 몸집을 불리는 은호발식 확장을 했었고, 금융권이 위험한 단기 외채 놀이를 했다. 네, 종합금융사들이 해외에서 금리가 싼 단기 자금을 빌려와가지고 국내 기업에는 3년 이상 이렇게 빌려주는 대기업에다가 이런 영업을, 투기적 영업을 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사업을 확장하고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이자놀이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환율 정책 관리도 실패했고 관리 감독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들, 감독을 부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불이라는 정치권의 어떤 그런 타이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환율을 억지로 방어한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중에 돈을 그렇게 풀면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너무 환율이 오르는 걸 또 방지하려고 국민연금을 갖다 쓰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랑 또 데자뷰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97년 그때와는 다릅니다. 제 기억에 그때 인터넷도 활성화되지 않아 있었고, 거의 뭐 KBS, MBC에서 한 뉴스 정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취득하던,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일간지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던 시대와는 지금 다르죠. 지금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든,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정보가 가득한 정보단지를 들고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또 물어봤습니다. 환율 급등 원인으로 정부에서는 서학개미를 지목하는데, 이것과 IMF 때가 좀 비슷한 현상 같아 보인다. 하지만 제가 또 원하는 대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고요. 제미나이는 주관이나 사용자의 감정을 배제하고 경제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서학개미 책임론을 이렇게 검증해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IMF 시절에 국민을 탓하기와 매우 유사한 책임 전가가 성격이 짙지만 그 양상은 좀 더 교묘하다가 객관적인 답변이라고 합니다.
뭐 세 가지로 말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만 가져와 봤고요. 서학개미가 환율을 올리는 영향은 있죠. 당연히 원화를 팔고 저만 해도 집까지 팔아서 달러를 샀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원인을 제공했던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의 해외 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주범인가라고 했을 때는 주범은 아니고 종범 수준으로 본다는 거죠. 도와준 수준,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다. 환율 1,500원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은 개인들의 매수세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거시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IMF 때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은 IMF 때와 이제 비교해 줬는데 IMF 때는 도덕적으로 비난한 거죠. 국민이 사치해서 이런 거짓이었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국민이 해외 주식을 사서 현상적으로 맞지만 인간관계가 뒤집혔다. 저만 해도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가 한국 증시가 매력이 없고 대주주 위주로 아주 그릇된 그런 시장 운영이 되고 있어서고요. 낮은 주주 환원율, 기업 거버넌스 문제, 횡령 배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지 못한 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게 되는 문제고, 자본의 수익률은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건 마치 물을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경제 환경을 썩게 놔두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물고기를 탓하는 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뭐 이렇게 표로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사치와 이런 것들을 비난했다면은 지금은 좀 애국심을 호소하는 거죠. 국익을 저해하지 말고 쏠림 현상을 좀 자제해달라. 국내 증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구조적인 원인을 보면은 한미 간의 금리차 관리 실패한 거죠. 미국이 선진국인데 더 높은 금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이상한 상태고, 지금은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합리적인 투자 활동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하여튼 역사는 반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더 진화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우리 같은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사서가 아니고 국민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 없게 만든 한국 경제의 매력도 하락이 근본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역사는 반복되지만 국민은 진화했다. 그래서 저의 투자 방법,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주거에 대한 제약성이 없어서 서울로 상급지로 가야 된다. 이런 거에 그런 경주에서 저희는 이탈을 했고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는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거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울 핵심지, 강남에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 기반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해봤고 큰 돈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이미 한 4, 5년 이상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 부담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회사 잘 다니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식의 비이성적인 투자 패턴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 10억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도 어떤 심리적인 동요나 불안함 이런 게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존 보글이라는 분의 VO로 유명하죠. 뱅가드 창립자 이분의 투자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S&P 500 대표 ETF인 VO의 56%, VXUS의 24%, BND 미국 채권에 20%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비중으로 이루어진 ETF다 보여드리며 제가 현금이 한 2억 좀 넘게 남았는데 이거를 매주 화요일마다 매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 25일에 한 9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미국 주식에 분산해 투자를 했고요. 슬리펀드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현재는 매수 집한 돈을 매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데 내년 초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뭐 S&P도 많이 올랐지만은
VXUS도 올랐고 환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1,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제 경제적 목표 달성률은 71.66%가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률 계산하는 공식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또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를 상위 20% 정도의, 우리나라 상위 20%의 삶의 질, 소비 수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이 투자금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 은퇴를 하겠다는 주의고요. 1년에 한 9천만 원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을 100주 동안, 약 2년 동안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저는 퇴사를 할 겁니다. 이미 계획은 이렇게 철저하게 세워놨고 진인사 대천명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든가 떨어지든가 저는 제 갈 길 가겠다.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이게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해외 자산을 동결시킨다든지 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 보유세를 매긴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터지면 그때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민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꾸준히 슬로우 파이어라고 하는 거에 목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일주일 새에 이 목표 달성률 자체도 엄청 들락날락합니다. 투자금 자체가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나는 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를 왜 하느냐? 저는 제가 경제적 자유 달성해가는 거를 기록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이성적인 개인 투자자의 행동 패턴 분명히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매주 복귀하고 반복하면서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돈은 바닷물과 같고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들을 항상 되새기면서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용히 회사를 다니면서 슬로우 파이어를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제한 화요일마다 매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화요일도 또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주 영상에서 또 그 이야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